오늘은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예고해드린 대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은 개인이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그렇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분명히 작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체감상 90% 이상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도서, 강연, 영상, 이론 등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영향을 받거나 이 이론을 바탕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것에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법칙이자 물리현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의 오류는 정말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유튜브나 책을 통해 이것에 대해 얻는 지식에 대해 말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무해한 것으로, 심지어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점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께 우선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최초로 알게 되셨나요? 아마 어떤 분은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 이 이론에 대해 처음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후에 책을 만드는 기획자이자 대표로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출판에 사명감과 애착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같은 출판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출판되기 전 어떤 에피소드 속에 출판되었는지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이 책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고백하건대 저는 이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모르고 인생을 보내셨던 저의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라도 알게 된 보석 같은 이론에 대한 감사함으로 제 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0번쯤 정독했을 때였던가 같은 이름의 비디오 타이틀, 그러니까 영상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순서상으로 비디오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이 공전의 히트를 할 무렵 모세스 코드라고 하는 비디오 타이틀도 나왔습니다. 시크릿 책이 장기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모토로 하는 수많은 책이 베스트가 되자 저는 이 책들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이것을 주제로 한 서가가 따로 존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것을 컨셉으로 한 책을 단행본 시장에서는 상위 5위권 내에 드는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 포털에서 지정하는 베스트에 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향했던 저의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끌어당김의 법칙과 관련된 저의 삶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 책이 나왔으니까 시크릿이라는 책을 처음 접한 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동일 컨셉으로 서가를 가득 메울 정도의 새로운 책들이 나왔습니다. 시크릿도 몇 년 후에 동일 제목으로 후편이 나왔습니다. 시크릿이라는 책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나요? 성경을 제외하고 최당이간 최다 판매 부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금지령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공산권 문맹 가정을 제외하고 기록상 2집 중에 한 집은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구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책을 완독하지 않은 사람은 있을지언정
이 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은 널리 알려지고 높은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이 책의 생각과 의견에 동의하는 수많은 책이 양산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론 일반에 알려진 매스컴을 통해서는 거의 최초이자 유일하게 이러한 생각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아마 제 책이 나오고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이 나옵니다. 동의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지금 뒤로 버튼을 눌러 나가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님들께서는 언제 처음으로 그리고 무슨 계기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접하셨나요? 어쩌면 제가 그 이론을 처음 접한 18년 전보다도 먼저 만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마음을 울린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의문을 만듭니다. 시크릿을 몰랐던 18년 전과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지셨나요? 시크릿 비디오에 등장하는 저자들은 누구나 시크릿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쉽다고 설명하지요. 누구나 여러분께서는 이 누구나에 해당되시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 이론을 증명하는 증인들이다. 또 이 이론이 진짜가 아니었다면 이런 책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저자를 보면 성공의 가부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책과 강의를 팔아서 이룬 부를 제외하고 이 책의 저자들은 어떤 성공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기계발 강의가 끌어당김의 법칙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법칙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그 역사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법칙이 등장한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론다 번의 The Secrets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녀가 시작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1910년에 출판된 월리스 와틀즈의 책 The Science of Getting Rich를 읽고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리스는 우리의 대화에서 매우 중요한 신사고 운동이라는 것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신사고 운동은 퀸비라는 사람이 창시한 것으로 끌어당김 법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는 잘못된 믿음의 결과로 질병이 발생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은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행동은 최면과 마인드로 의사가 고치기 힘든 병을 치유하고 다녔습니다. 이 신사고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앤드류 잭슨 데이비스라는 심령술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사고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메리 베이커 에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요, 1879년에 지금도 있는 종교인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탐 크루즈가 믿는다고 밝힌 사이언톨로지와는 좀 다릅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무엇을 종교로 믿느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무엇을 믿느냐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기,
종교적인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사고 운동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 찰스 하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1912년에 더 마스터키 시스템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이 바로 우리도 잘 아는 나폴레옹 힐입니다. 그는 후에 이 책을 읽고 감명받아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부자 강의를 만들어서 부자가 된 사람 외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누구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시크릿의 실제 저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들의 말처럼 성공의 역사를 쓰고 있을까요? 우리가 유튜브 주인공으로 잘 아는 밥 프록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영상에서 자꾸만 등장시키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의 이름을 굳이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유튜브에서 회사를 자주 홍보합니다. 이 회사의 관계자와 긴밀한 사이이며 이 회사와 함께 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시크릿이 2007년도에 발간이 되었는데 회사는 2015년 다단계 사기 혐의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기업이 망하고 그 회사의 운영진은 회사 이름을 바꾸어 새로운 회사를 개업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슷한 이름으로 또다시 기업명을 바꿉니다. 밥 프록터가 그 기업에서 어떤 직함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다른 저자들을 살펴볼까요? 시크릿 DVD 초판에 출연했었던 에스더 힉스는 끌어당김의 힘을 설파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국내에도 그의 팬이 많이 존재하며 그녀의 수많은 저서가 번역되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녀와 더불어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그녀의 남편 제리 힉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끌어당김의 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우상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모토로 함께 많은 워크숍을 열었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제리 힉스가 돌연 2011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출연자로 데이비드 쉬머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 투자 사기를 쳤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평생 그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끌어당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DVD에서 제임스 아더 레이는 저명한 철학자로 소개됩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에게 호소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09년 한 수련회를 주최합니다. 당연히 종교색을 띤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에게 수련을 한다고 하면서 더위를 참는 특정 행위를 지시하다가 2명이 그만 사망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소하고 나와서 또 자기 개발 강의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DVD에는 이례적으로 유방암 판정을 받았던 한 여자가 소개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3개월 만에 유방암이 완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 사람은 2014년에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딴지를 놓을 때에 비해 지금은 거의 사회 현상이라 불릴 정도로 대부분의 자기개발 강의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느 개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 가능한 말 그대로 자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18년 전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한결같이요. 사실이 그러하다면 세상은 변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18년 전 성경을 제외하고 최단기간 최다 판매 부수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단 1%나 2%라도 변했어야 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SNS가 큰 힘을 발휘하지도 않았고 틱톡 같은 문화를 전파하는 도구도 존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금은 사회적으로 변했어야 맞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자기계발 강의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모토로 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변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책이 출판될 시기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3%의 사람이었고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변함없이 약 3%의 사람입니다. 누구나의 타이틀을 붙이기엔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을 믿든 다른 이들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자유 아닌가? 특별히 죄만 짓지 않으면 맞습니다. 사실 무엇을 믿건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에게 타깃이 되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저처럼 몸이 부자유해서 말도 잘 못하고 걷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체만 자유로울 수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것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경우엔 몸이 멀쩡할 때부터 끌어당김의 허구성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지만 수십 년째 몸이 부자유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성이 눈을 가리고 질병과 가난, 사별 등으로 이성적 판단의 끈을 힘겹게 잡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정성을 갉아먹고 살면서 심지어 출판과 강연 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악마라고 부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일부 사람에게는 실제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매우 일부분에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작든 크든 피해가 가는 생각을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당신에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서 실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튜브나 서적 같은 것을 통해서 말고요. 만약 있다면 진정으로 어쩌다 한두 명이 아니라 시크릿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흔하고 쉬운 것으로 생각되시든가요? 결론은 명백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속임수입니다. 법칙의 타이틀을 가장한 장기적 눈속임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끌어당김의 법칙이 양자역학을 비롯해서 실제로 과학적인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끌어당김의 법칙과 불교 가르침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하는 분도 있던데 이 점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평안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당신의 삶에 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